지금 현재도 저한테 오는 고객님들 중에 자기가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먹은지 모른다고요? 네, 그럼 누가 먹이는 건가요? 그렇죠. 음료수에 타서 준다던가 네.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료수 타서 줄 때도 약을 줄 때도 아 이거 비타민이야 라고 주면 안 드시겠어요? 비타민인데? 그죠. 네. 먹잖아요. 근데 그게 스테로이드일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럼 그걸 먹이는 사람은 왜 먹이는 거예요? 자기가 운동을 했을 때 자기랑 운동했을 때 뭔가 몸에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다시 10회, 20회씩 끊으니까. 나를 만나서 이렇게 몸이 좋아지는 게 눈에 띄게 보이게끔 그렇습니다. 하려고 그렇게 네. 했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살을 빼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식욕이 제일 문제잖아요. 식욕을 없애기 위해서 식욕 억제제 이런 것들을 또 물에 타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먹는 사람 또 먹는지 모르고. 모릅니다. 피트니스 회원 같은 경우에는 난 저 선생님이랑 너무 잘 맞아. 저 선생님이랑 운동할 때는 살도 쫙쫙 빠지고 근육도 쫙쫙 올라와. 근데 나 혼자 하니까 역시 안 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상당 부분 많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덜한데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변해요. 스테로이드를 들어가면 목소리가 100% 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소리만 들어봐도 알아요. 이 친구가 약을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근데 정말 순수하게도 자기가 약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해주죠. 너 목소리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니? 아, 저 중량 많이 쳐서 그래요. 야, 그럼 이 세상에 중량 많이 치는 사람들은 다 목소리 변해야겠니? 아니다. 너 지금은 이 운동하는 거 끊고 병원에 가서 피 검사 해봐. 그러면 거의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걸 왜 알게 됐냐면 제가 물론 이쪽 계통이 있기도 하지만 운동선수들을 제가 많이 케어를 하잖아요. 근데 운동선수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운동선수들이 이 어디 체육관 가면 운동 잘 가르쳐. 얘 성적 잘 나와. 너 갑자기 빠따 잘 쳤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체계적으로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요, 제가. 그랬을 때 이 친구의 부족한 부분을 캐치를 해서 그 부분을 트레이닝 시켜서 이 친구의 성적이 좋아졌다면 박수 쳐서 환영할 일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친구의 안 좋은 부분을 모르고 있거나 전혀 생뚱맞은 트레이닝을 했는데 성적이 좋아졌대. 근력이 좋아지고 의심을 해야죠. 너 그럼 거기서 뭐 하니? 아, 거기서 밥도 먹고 다 한대. 선생님이 밥도 잘 사준대. 그래서 음료수도 막 팍팍 먹여주고 잘 산대. 음료수. 모든 사단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래 왜 고기엔 얻을 순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래? 체육관 한번 옮겨볼래? 너 선생님이 봤을 때 지난달이랑 비교했을 때 좋아진 게 하나도 아무것도 없어. 지금 네가 봐도 이 부분은 아픈 거 여전하잖아. 네. 바꿔봐. 그래서 바꿨을 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부모님 입장과 선수 입장에서는 다시 그 체육관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입시가 달려있으니까. 일단 대학교 가고 프로 가고 나서 끊겠다 라고 하는 거죠. 스테로이드는 경기력을 향상시켜줍니다.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약이에요. 왜? 어떻게? 근육의 부피를 크게 해줍니다. 그래서 힘을, 파워를 키워주는 거죠. 근데 근육만 커지느냐? 그게 아니라 안에 있는 내장기도 함께 커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 비대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남성화돼요. 성대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왜? 성대도 근육이니까. 연골도 물론 있지만 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근육만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심장, 폐, 간, 위, 위장 모든 부분들이 다 커지는 겁니다. 근데 그 커지는 거를 인지를 하고 케어를 하면서 하면 다행인데 대부분 그거를 감춰요. 내가 약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감춰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병원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은퇴를 하게 되고 은퇴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냐? 약을 끊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몸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약 끊고 나서 몸에 근육으로 되어 있는 데는 부피가 줄어들어서 원상 회복이 되지만 심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기능이 되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유증이라고 하는 게 또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여성처럼 꼭지가 좀 부풀어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고환에 또 무정자증이라고 알고 계시는 것도 있고요. 근데 무정자증은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판별을 하냐면 고환의 크기가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만져봤을 때 고환의 크기가 줄었다면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잘 회복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비뇨기과 가셔서 약물 치료를 꽤 오랫동안 받으셔야 돼요. 그럼 이게 이제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그걸 나중에 회원이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보통 어떻게 이렇게 대처가 돼요? 가장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기에게 약물을 주었던 트레이너에게는 말을 못해요. 왜요? 그 사람이랑 관계가 있으니까. 그게 사람의 또 네.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기한테 그런 위해를 끼쳤는데 그 사람이랑 친하게 지냈고 잘 지냈다는 것만으로 그냥 거기를 끝내고 다른 데 가서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만큼 그 트레이너가 그 업계에서 이렇게 권위가 있고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 건드렸다가 괜히 이렇게 내가 더 매장당하니까. 그래요? 네, 네,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 안타깝죠, 사실은. 그래서 이 분야에서 좀 탑에 있는 분들이 자정작용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새는 약투 이후로 그런 부분들이 좀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단순히 몸을 키우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아니라 아파서 오는 회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약 권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약 먹으면 더 아파져요. 그런 경우까지도 약을 권해버리면서 이거 먹으면 다 안 아파져요 라고 하는데, 안 아파지는 경우는 초기밖에 안 돼요. 몇 달 안 돼요. 근데 그 약을 끊고 나서 훨씬 더 아파져요. 그런 부분을 책임을 질 수 없다면 그런 무책임한 행동은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트레이너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는 그 오늘 인터뷰 하는 게 좀 네. 무섭네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 네. 저는 사회면에 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적정한 선에서 끝내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말씀 못하신 게 훨씬 더 많으신 건가요?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자극적인 게 많고, 물리치료 쪽 있죠. 병원에서 하는 거. 그런 쪽을 잘못 얘기하면 이제 보건복지부까지도 네. 달려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지금 수위 조절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는 제가 네. 특허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지만 식약청에 이런 기술과 이런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인허가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에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걸 안 하고 사용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일례를 들면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 말고 네. 운동하다가 이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부스터 음료가 많은데, 정말 웃지 못할 상황 중에 하나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제 얼굴에 제가 침뱉기인데, 제가 다니고 있는 센터에 관장들과 함께 얘들이 어느 날 갔는데 얼굴이 다 뻘게. 그래서 내가 얘들이 왜 갑자기 홍익인간이 됐나? 그래서 니들 술 먹었니? 했더니만 아니래요. 뭐 먹었는데 얼굴이 이래. 두드러기야 뭐야?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음료를 마신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그 음료의 그 효과는 한마디로 심장박동수를 조금 더 올려줘서 몸에 혈액순환을 시켜줘서 한마디로 약간의 흥분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운동 능력이 올라가요. 파워가 올라가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게 너무 과하게 되면 심장에 부담을 많이 주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심장이 조금만 뛰면 되는데 그거 이상은 뛰게 되면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그만큼 부하가 와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막 너무 되니까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유튜버, 우리나라에서 꽤 상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자문을 했대요. 나 이거 먹어도 되냐고. 그랬더니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었대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딱 한마디 했어요. 죽고 싶으면 먹으라고. 난 분명히 너 어디 안 좋은지 아는데 심장이 안 좋은데 너한테 먹으라고 했어? 그때 했대요. 그건 아니지. 너 심장병 있는 사람한테 심장이 부하가 되는 약물을 투여를 하는 걸 승낙을 했다고? 그 친구가? 그거는 살인행위잖아. 그건 아니야. 라고 해서 그 친구가 지금 제 말을 안 듣고 석 달을 먹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세브란스 심장내과, 순환기내과 다녀요. 심장 치료하려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심장은. 그리고 두 번째, 그 음료를 만들었던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정청에 경고를 받아서 그 음료 다 폐기 처분하고 이제 다시 만들었죠. 음료수를 만드는 회사들이, 보충료 회사들이 큰 회사들을 믿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공신력. 병원도 큰 데를 가는 이유가 뭐죠? 과잉진료 안 하고 공신력이죠. 쓸데없는 짓 안 하니까. 음료도 마찬가지고 보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음료와 그런 거를 몰라서 안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었을 때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허용치를 넣어버리는 거죠. 이상을. 그러니까 그걸 먹는 사람들은 얼굴이 시뻘개지고 막 되니까 먹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좋다고 막 리그램을 통해서 막 홍보를 해요. 그럼 그걸 본 사람들은 추종을 하겠죠. 나도 먹을래. 막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전부 다 한 큐에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거 보고서
와, 내가 정말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고민이 굉장히 컸어요. 이 채널에 제가 출연하게 된 계기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제가 출연을 한 겁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누군가는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업계에서는 보충제 회사나 보충업을 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과 친분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 그 고스란한 피해는 다 일반인들이 지게 되는 거예요.